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5년이 지났고 3살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댁 조건이 많이 부족한 건 알았지만 남편과 연애를 20대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저 사람 됨됨이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도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럴 거라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한결같은 소나무처럼 제 편일 거라 생각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저보다는 자기 엄마가 우선이더군요. 우선 시댁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살았고요. 상가 2층 단칸방에 새를 들어 지내면서 어머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일해서 남편을 공부시키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켰답니다. 정말 지금 다시 들어도 존경스럽고 대단한 모성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남의 집 이야기일 때나 그런 거고 내 남편과 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도 시댁은 형편이 어려웠고 어머님은 60 넘은 나이에 여전히 몸으로 하는 힘든 일을 하며 살고 계셨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자세한 집안 사정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부터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솔직히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저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뿐인 오빠도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 외아들이랑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라 수차례 경고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남과 확실하게 약속했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도 잘할 거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겠다. 이야기해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머님의 하나뿐인 자랑이었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아들 위해서 살았고 이제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 할 건 다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일절 없다네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계속해서 주고 있던 용돈 50만 원은 아무 이상 없이 보내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결혼을 때려치우고 없던 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뒤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남편을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네요. 저희 친정아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고 계십니다.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아빠가 매입해서 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댁에서 집도 해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는 아빠가 직접 나서서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비록 25년 전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주공아파트였지만 친정에서 제 명의로 집을 사주셨고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리모델링 한 번 하고 혼수까지 들여놨더니 밖에서 볼 때는 낡았지만 속은 그런 대로 살만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친정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달 저희 부모님께 일정 금액씩 집값을 갚아 나가자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저희 아빠에게 돈을 갚는 대신에 저희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갚으라고 해준 집도 아니고 당신께서 좋아서 투자한 거니까 남편에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던 용돈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였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용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셨고 그냥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중간에 우리 딸도 태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더 잘하라고 너가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는 말뿐이었고 어머님 본인은 맨날 힘들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물론 돈 이야기도 늘 같이 따라다녔고요. 결혼하고 기본적인 돈 관리는 제가 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지냈는데 사실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남편이 따로 비상금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추가로 돈을 보내주고 있던 것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머님 성격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데다가 항상 말버릇처럼 남편에게 키워준 값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라 뒤에서 남편이 자기 용돈 모아서 드리는 것까지는 그냥 놔두긴 했습니다. 원래는 결혼하고도 전처럼 50만 원씩 드릴까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얄밉기도 하고 남편이 알아서 돈을 따로 드리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뒀지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 4일 나가서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는 지인분 식당에서 일당 받고 일하세요.
거기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랑 제가 드리는 용돈, 그리고 남편이 챙겨드리는 돈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여유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에요. 어디가 아프시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생활비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정하시거든요. 주말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전국 팔도 관광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신경이 아예 안 쓰일 리가 있겠습니까? 혼자 계신 어머님 걱정될 때마다 남편 이름으로 용돈도 한 번씩 더 넣어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생신날 같은 기념일 역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부 챙겨드렸어요. 거기다 전에 어머님이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월세만 비싸고 집 자체는 별로였는데 저희 아빠가 알아봐 주셔서 월세 15만 원만 낼 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드렸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대기자도 많고 서로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곳이었거든요. 주변 대중교통까지 잘 되어 있다 보니 어머님 혼자서 사시기에 딱이더라고요. 나중에 더 늙고 몸이 아프시면 저희가 모시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모셔야겠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았다가 기가 막힌 꼴을 보게 되었네요. 글쎄 어머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와 계신 거였어요. 이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며 내가 이러려고 뼈골 빠지게 아들 키워놓은 게 아니랍니다.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어머님께서는 그대로 아이방에 짐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어머님은 제대로 작정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문제는 어렵게 저희 아빠가 힘써주신 임대아파트 사무실에 퇴거하겠다고 통보까지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모시고 살던지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내쫓던지 알아서 하라고 들어놓으시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 엄마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며 두 사람이 끌어안고 눈물 없이는 못 봐줄 심파극을 찍고 있더군요.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평수도 되게 좁은 편입니다. 방은 두 개지만 요즘 집들처럼 거실이 넓은 구조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이 좁디 좁은 집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차라리 임대아파트 보증금 환불받은 걸로 동네에 어머님 혼자 사실 만한 방을 구해드리고 대신에 당신이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냉혈한이 따로 없다며 우리 엄마가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아야 속이 시원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 살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말에 따르랍니다. 완전히 시어머니 말에 홀딱 넘어가서는 그때부터 불쌍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소리만 해대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합가 문제를 어떻게 제 의견 하나 없이 자기들 둘이서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독단적으로 일을 꾸민 줄 알았지만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애초에 남편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뜬금없이 재개발 타령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클 때쯤이면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면 될 거 아니냐입니다. 순간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지요. 물론 저희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곳이라 입주할 때부터 재개발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실제로 거리 곳곳에 재개발에 관련된 현수막들이 엄청 걸려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을 단계도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잊어먹고 있었는데 남편 입에서 조만간 재개발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희 친정아빠를 통해서 알아보니 벌써 사업자 선정하고 재개발이 꽤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끝에 시어머니를 집에 들인 게 확실했죠. 그리고 결혼 초에 돈 갚을 테니 공동명의 운운한 것도 전부 다 재개발 이슈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제 의견에 반대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답니다. 사실 사전에 저와 상의를 했다면 조금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게 되면 저도 모실 생각은 어렴풋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저희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같이 살기에는 여간 까다롭지가 않아요. 결혼할 때 뭐 하나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기만 하시고 제가 해드리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마음 씀씀이라도 곱게 쓰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이 있었다면 제가 이 정도까지 싫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달갑지 않은 시어머니를 사전에 그 어떤 상의도 없이 모시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몇 날 며칠 남편이랑 신경전을 벌였지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자기 집처럼 눌러앉은 시어머니를 더 이상 지켜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최종 통보를 하게 되었지요. 이런 식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남편은 가타부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자기가 대환영이라네요. 대신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이나 확실하게 해달래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 집이 재개발되니마니 하면서 가격이 제법 올랐어요. 원체 싸게 들어오긴도 했지만 지금은 2배 넘게 비싸진 걸로 알아요. 남편도 자기가 결혼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집값의 반은 본인 몫이라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아빠가 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절대 공동 명의는 안 된다고 하셨나 싶었네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래도 남편만큼은 반성하고 제 뜻에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산 분할부터 언급하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합가고 나발이고 그저 여기서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더는 지체할 것도 없고 해서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는 연락도 일절 받을 필요 없고 이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낼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는 저희가 살던 집을 전세 매물로 올려버리셨고 낮에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집 내놨으니 빨리 집 빼라고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희 친정까지 직접 찾아와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길래 저는 무슨 소리냐고 받아쳤어요. 나는 이혼할 생각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냐고요. 대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새 집이나 빨리 알아보라고 했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 만큼 화가 났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 아빠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수시로 그 집안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고 마침내 한 달도 못 버티고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본인이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길래 저는 너랑 니네 엄마 속셈을 뻔히 알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예전처럼 다시 살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비웃어줬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까 하루빨리 집이나 비우고 나가라고 말한 뒤 그 후로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예전 어머님이 살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 보려 했지만 이미 그 집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로 되어 있고 저희 아빠 도움 없이 다시 임대 아파트를 구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 구해서 일단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제명의 아파트는 진짜로 전세를 줘버렸고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은 안 한 상태라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저축한 돈에서 딱 반을 줄 테니 이혼하겠냐고요. 그랬더니 그 돈 받고는 절대 이혼 못하겠다네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든지 지나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깟 집값이 탐나서 그러나 본데 애초에 자기 재산이 아닌 거에 쓸데없이 미련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봐요. 남편 계산으로는 재건축이 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건이 될 테니까 아예 미리부터 자기 엄마를 집안에 알박기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아니 그렇게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부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죠. 제가 어디 모자란 멍청이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수작에 넘어가겠습니까? 진작에 자기 엄마랑 살게 이혼해 달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해줬을 텐데 그놈의 돈 욕심이 뭔지 쉬운 길을 참으로 어렵게도 돌아가네요. 이제는 저도 쉽게 이혼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저희 딸만 생각하면 아빠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남편 자체가 저나 제 딸보다 본인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끝내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화해하거나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괘씸죄 최대한 적용해서 저도 끝까지 괴롭혀줄 겁니다. 진짜 자기 가족을 버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다행히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님 조언대로만 하면 저한테 피해될 건 하나도 없다네요. 거기다 친정에서 우리 딸이랑 지내는 게 껍데기만 있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 몇백 배는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홀가분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따로 사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시간은 제 편이니까 느긋하게 제 할 일이나 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딸도 독감으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